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지금 무슨 오락 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지쳐가고 선생님들도 휴식의 기간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애써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늘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멀리서 쌤톡 가족분들 오셨는데요. 이 귀한 말씀 듣기 위한 분들 누가 오셨는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안 재우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그럼요. 예. 별은 내 가슴에는 없네요 요즘에. 지금은 뭐 안 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완전 난리 부르스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러게요. 저도 5교시 때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드시죠. 예. 네네. 그래서 얘들아 우리 5분 후에 하자 그랬는데 시키질 않는데 다들 이렇게 자요. 그래서 그 최고의 수업을 했습니다. 동남아에는 오침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자는 시간. 예. 유치원에서는 다 자는데 네. 네. 어린이집도 어린이집도 그렇죠. 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러고 싶다는. 그러고 싶다는 소망. 네네. 각자 나무쌤. 이불 갖고 와서 네. 그렇게 하는. 엄마가 주기적으로 이불 빤 거 다시 갖다 주고 막. 네. 다음 분.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가리봉 김작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땀난다. 뜨하. 미끌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치명적인 매력. 이 빠지면 안 되죠. 나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저희 쌤톡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은 마치 예언 방송 같은 그렇죠.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끼리 되게 우리끼리 뭐 뿌듯해. 무속인 방송. 무속인 방송. 김작두가 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그런 내용으로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쌤톡 방송에서 일제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아마 여러 번 뭐 적적으로 또는 속적으로 이야기 나눈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제고사와 관련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일제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고사 2008년도에 시작됐나요? 정확히 지금 이제 제가 뉴스로 확인한 결과. 네. 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수 평가 방식이 부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일제고사인 거죠. 몇 네. 년 만에 부활된 걸까요? 원래는 아주 옛날엔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했대요. 네. 실제로. 그러다가 아주 옛날. 1998년에 표지 평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또 10년 만에 뒤집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수 다시 평가로 전수 부활한 평가로. 거죠. 저 이때 기억합니다. 2년 차였을 때인데 엄청난 학교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네. 이 일제고사를 친다는 것만으로도 네. 초등학생인데도 네. 난리가 났었어요. 초등학교가 제일 저희 파장이 컸죠. 여파를 시험이.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는 시험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왜냐면 왜냐면 고등학교는 늘 뭐 시험 예, 보고. 시험이라는 제도에 워낙 이게 이제 학생들이? 깊숙이 예, 네네네. 그래서 수용하는데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초등이 제일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됐겠죠. 네. 네, 파장이 되게 커서. 근데 사실 이거 2008년도 도입했을 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엔 통계 기법이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표본만 가져오더라도 전체가 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네, 그렇죠.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일제고사의 결과를 교육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흘렸다는 게 문제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순위를 학교별로 흘렸잖아요. 등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뭐 어느 학교가 몇 등이래 또 엄마들 사이에서 그게 꼬리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서로 얘기할 때 아 그 고등학교 그 뭐 어디 구역 그 몇 등 했던데 이런 게 아직도 있다는 정도면 이게 엄청난 여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경쟁 구도로 만드는 서열화를 서열화는 제대로 시켜준 가장 거죠. 대표적인 적폐죠. 사실 이제
빅픽처가 있었지 않겠어요? 교육부에서는 그렇죠. 일제고사 이 학업 성취도 평가로 점수 매기고 그렇게 해서 학교 성과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학교 간 경쟁은 부추기고 교사들에게는 성과급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이런 빅픽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막 이거의 선두 주자였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네.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감들 회의에서도 또 그분이 당시에 이제 그 학원들과의 또 커넥션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가지 교육감 선거에서 문제됐던 거죠. 기억조차 희미한 그분이 뭐 사라져갔던 걸로. 네. 그냥 네. 빌공짜. 네. 예. 네. 실제로 그 성취도 평가가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공부 이제 잘하는 학교에서는 네네. 의미가 없으면 그냥 찍고 자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요. 어차피 네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문제니까 그럼요. 찍고 자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라고 네.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이제 문제가 됐고 막 네. 그랬던 적도 있었죠. 초등은 그때 어느 문제점까지 갔냐면 제가 사실 근무하던 학교를 제가 옮긴 해에 그 일제고사 부활한 거예요. 다행히 좋은 학교로 제가 튄 거죠. 근데 그 전 학교는 좀 사실 교장 선생님 독재하던 학교였어요. 되게 좀 서슬퍼렀는데 거기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80점 이하 단원평가 80점 이하인 학생은 8시까지 오게 했어요. 아침이요? 예. 오. 완전 인권침해. 8시까지 오게 해서 공부를 하고 성적이 단원평가에서 8점이 안 되면은 남아서 될 때까지 시키고, 근데 그걸 다 교장선생님께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였던 아이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괴롭다. 선생님 80점이 안 돼서 항상 남고 있어요. 뭐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21세기였는데 저는 이제 다른 학교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그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제 독재가 된 학교에서는 그게 그런 영향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싶다. 학업 능력을 뭐 높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부합하느냐고 따져봐야 돼요. 이 시험 방식이. 그거조차도 가능하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사실은 문제풀이 교육인 거예요. 그쵸.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되는 그렇죠. 8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지식의 깊이를 알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은 아닌잖아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이게 담임 선생님별로 8점 넘기지 말아야 되고 선생님도 남아서 계속 학습지를 풀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8점 안 넣는 애가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미워. 얼마나 미워. 나도 이제 그럼, 수업 집에 준비해야 가야 되고 되는데. 좀 쉬어야 돼. 아침 일찍 와야 돼 또. 그러니 그 교사와 학생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일제고사의 취지라고 그 당시 발표할 때는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정말 이 미친 거 크다. 아니에요?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광고성 발언으로 일제고사를 시작했던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역설의 뭐 미인가요? 네. 이분보다는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죠. 1984 거기 딱 그거 아닙니까? 전쟁은 평화. 뭐 그쵸. 이런 아, 전쟁은 평화야. 그럼 뭐 거기 국방성이나 뭐 이런 게 뭐 단어법인가요? 역설법인가요? 난 이제 그러게. 까먹었다 그것도. 어쨌든 모든 교사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했고 또 현장에서도 내 양심상 붕괴했죠. 붕괴했죠. 그래서 저항하고 적법한 나름대로의 절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과정을 정말 무자비하게 징계로서 교사들을 탄압했죠. 네, 그래서 진짜 물론 심각했죠. 그 당시 이제 해고되고 선생님들이 다시 복직됐지만 복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 그쵸.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1년간 거의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복직을 위해서 네.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해직이 되고, 그 이유를 애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나 시간 강사 그렇죠. 선생님이 오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애들 울고불고 난리가 그렇죠. 나고, 막 이랬던 것들을 제가 이제 전해 들었었는데, 이건 정말로 교육 정책이 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일이었는지 가슴이 아프고 화가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같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겨우 그 시험이 뭐라고? 그 시험 때는 이를테면 체험학습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애들이 진짜 인권 침해야.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교사가 가서 깨워야 되고 네. 그렇죠. 뭐 철저히 감독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체험학습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자율권,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선택권이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선택하는 마당에 아니 시험이 시험으로 뭐, 선택할 수가 시험 없는 거예요. 그딴 게 뭐라고? 수능도 내가 보기 싫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수업도 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수업보다도 시험이 훨씬 상위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개념에서는. 그리고 뭐 훨씬-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학교를 얼만큼 교육부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파행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수가 안 될 애들은 어쨌든 시험을 그렇죠. 못 보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배제하는 문제가 거죠.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래서 그 저 호남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점수가 너무 네. 전국에서 그게 또 막 최고로 난리 높게 났었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두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현장 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난 그래서 거죠. 그게 그렇게 된 그렇죠. 거군요. 미친다 미쳐. 이상한 정책 하나 만들어 놓고 땜질 하려니까 그렇죠. 계속 이상한- 이상한 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학교장이 얼만큼 충성 경쟁을 잘 하고 있는가, 교육부 네네.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렇죠. 확인하려고 하는 시험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매우 높았죠. 네네. 음.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이미 이름에도 학업 성취도 평가지만 우리가 일제고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별명으로. 네. 뭔가 일제 치하의 느낌이 그렇죠. 납니다. 네. 파시즘이 숨어 있는 거예요. 파시즘. 그렇지, 그런 일제. 식으로 네. 전쟁은 평화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제고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그다지 그런 현상 못 거부감이 봤는데 없었죠.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교육 현장이 일어났던 경우도 그렇죠. 사실 있었고 네. 네. 또 일부 교사에게는 우수 성적이 나온 경우 무슨 상품권을 준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네네. 학교 자체 내에서 일어나게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박합니다. 네. 진짜 퇴보도 아니고 퇴행이야 퇴행. 어? 사실 가장 21세기에 반하는 네네. 창의 교육에 정말 반하는 그렇죠. 그 교육 방향으로 이제 가게끔 만들었던 정책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세계 시민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역행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일단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또 해석해야지가. 네. 네네. 표집 방식으로 간다. 그리고 나머지 뭐 큰 원칙, 대원칙을 교육부에서 밝히고 교육청별로 이제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8군데씩인가요? 지정을 해서 네. 반드시 보게 하고 네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준다. 네네. 뭐 이런 방침을 내린 교육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늘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교육 소식은 주로 신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로. 네. 그래서 서울은 올해 중학교 38개 교, 고등학교 40개 교에만 표집 평가를 실시하겠다. 네. 이거 뭐 괜찮다고 싶어요. 그냥 참고만 네, 하겠다는 근데 거죠. 뒤에가 중요합니다. 전 이거 교육정책 위반하신 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단디 들어. 싹둑 잘라야지 싹둑 자르면 안 됩니다. 삭둑 뒤에- 말고 네. 싹둑. 뒤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단이 문제예요. 그러지 마. 단 비표집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원하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자, 이것이 학교 현장에 무엇을 불러올지는 알고 또 계시지 이제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원하면 또 종용하겠죠. 그럼요. 구성원이 원하면 된대. 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늘 그렇듯이 민주화되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이란 것은 교장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즉각 이 교육정책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뭐 아니면 도인 것이지 모와 나머지 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만 표집 평가를 실시한다. 끝이어야 되는데 꼭 단서를 붙여가지고 학교 현장을 또 다시 혼란으로 그렇죠. 갈등의 내모는 소지를 거예요. 만들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표집이든 전수든 왜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 사실 지금은 이제 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필요할까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교육 정책 세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이제 학력 수준 중 어느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뭐냐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냐면 모든 학생들 하는 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적인 방법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1%만 표집해서 봐도 나머지 전체 학교 그 지역별 아니면 전체적인 그 학년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교육이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이제 학업 성취도를 본다는 거는 그 동일한 학년의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는 전제에 시험을 치는 건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고 오늘의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흐름을 짜고 사실은 요즘은 사실 수업이 예술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요즘인데 그래서 저 근데 초등은 평가에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수행 평가만 딱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오히려 학부모한테는 점수화될 수 있는 모든 거는 내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점수화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올해 딱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이 픽스되지 않다 보니 정말 저와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그 깊이 가고 싶은 건 깊이 가고 여기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돌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계속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를 딱 맛보고 나니까 일제고사를 보는 그 학년의 교사들은 굉장히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나의 상호작용에 맞춰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없어졌어요. 먼저 없어요. 왜냐하면 없었어. 이걸 성취도 평가 자체를 평가가 하기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먼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한다면은 다른 방식의 평가를 도입을 해야죠. 그렇죠. 네, 외국처럼 네. 차라리 뭐 3R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냥 그 나이에 그쵸. 뭐 네. 기초학습 능력 정도로 네. 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요새 중학생들도 어떤 아이들의 경우죠. 세 줄 이상 교과서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순한 산수. 그러니까 되지 산수 않는 뭐 거예요. 이런 기초학력 거. 부족한 네네. 애들 많죠.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학습 부진 해소나 뭐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뭐 그렇죠. 단원의 학습 목표에 대한 뭐 그러니까.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의 학력 수준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수준을 네네. 최저선을 맞춰야 된다는 그리고 생각이 도구를 들고.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좀 다른 걸로 개발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죠? 방식 말고 다른 응, 방식의 평가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응. 그다음에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좀 더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면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학급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에 사실 자유가 있어야 돼.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능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입시 모형도 사실은 네.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는 네. 맞아. 안 된다. 그래야지만 그런 거 교육이 같아. 정상화되는데 네.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일제고사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된다면 저는 입시제도의 틀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다양화되는 시대에 이렇게 획일적인 어떤 그 평가나. 시험 평가 네네. 유형은 사실은 적합하진 않은 것 그렇죠. 같고 다만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좀 방향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가가 픽스되면 수업이 살아있을 수가 아,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이게 왜 호흡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좀 이렇게 힘들겠다는 생각도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약간 평가의 자유를 느끼고 나서는 왜냐하면 수능을 봐야 돼서 네.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건 안 가르치면 애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은 수업할 때 이제 방법 같은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건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자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중학교는 아닌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두 가지 양극단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입시 제도에 익숙하게 가르쳐왔던 선생님들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일단 효율적이긴 네.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재미없지 않나 본인도? 재미없죠, 당연히. 재미가 재미없을 것 근데 같은데. 그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수업을 하라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하실 싫죠. 거예요. 싫죠. 왜냐하면 다양하고 매 수업을 갖다 다시 이제 재구성해야 되니까 그렇죠. 힘들어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접근을 해왔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희소식이죠, 완전히.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다양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애들이 수업을 지루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업이 일단 살아 있으면 왜냐면 자기들과 상호작용하고 자기들에 맞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해질 텐데. 그러니까 안타깝다. 일제고사 얘기하니까 어쨌든 뭐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평가 부분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가는 가르친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관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관된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교 나름대로는 절대평가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상대평가가 필요한 과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인식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제고사도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평가당이 맞다라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점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이런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도 각계 단체별로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요. 우려와 걱정 섞인 발표를 하는 집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책만 보지 말고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네, 네. 네, 다시는 이런 상처 주는 그런 교육 정책은 입안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기본적인 공감되는 생각들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교사들이 힘이 좀 세져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이 정책이 추진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지만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위반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교사들이 그런 위치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책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들 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교사들은 배제가 돼요. 그럼요. 항상 그게 교사 그게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 왔을 때는 현장과는 괴리된 그럼요. 굉장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교육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교사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리서치 방식은 저는 반대합니다. 리서치가 그렇죠. 아니고 교사들이 그걸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그렇죠. 돼요. 참여해야죠, 참여. 네, 네. 그러니까 참여를- 교육 정책에 네. 뭐냐면 이름을 걸고 교사들이 네, 직접 네. 가서 네, 그러니까 네. 적어도 과반 이상의 교사들이 네, 교육 네. 정책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론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교수라든가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반 보조로. 이하로 네, 네. 과반 이하로 해서 네, 네.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뭐냐면은 들어가야지 네, 네. 그 교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국은 정책이 나오면은 집행해야 될 교사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예, 힘들죠. 음. 불가능하다는 정책이 내려온 순간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렇죠. 잘 변용하여 우리 식대로 할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사의 눈높이 맞춰서 들어와도 사실은 각계 학교에 그럼 가면 또 사정이 다 달라지는데 다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예 배제가 되면 더 힘들게 되죠. 네, 네. 실제로. 그래서 뭐 이론은 하늘을 찌르고 현실은 시궁창이.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약간은 뭐 교육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교사가 현장에서 또 이렇게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평가, 아이들이 정말 수업에서 재미를 느끼고 평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실제 실현들의 실험이 좀 많아지면 좋겠고, 그런 게 예를 들면 혁신학교 같은 것들이 또 네. 더 네. 좋은 예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예, 예. 그리고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평가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평가. 뭐 그걸 그런 교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게다가 또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나, 교육부에서 네. 하나, 학교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쌓이면 업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냐면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게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경감이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제가 좀 실례를 드리면 저희 학교 혁신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 무늬만 혁신학교였는데 네네. 제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어요. 수혜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오래 했으니까. 네. 무늬만이어서 이제 뭐만 했냐면 이제 저희 업무를 싹 이렇게 몇 넘겼어요. 분이 가져가셨어요. 네. 그 정말 전 지금 업무 현재 전담 교사 선생님한테. 네네네네. 예.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수업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 그거 되게 반대하고 되게 붕괴했어요. 왜냐면 그 교사들, 왜냐면, 아니, 그거의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방법적으로 그 교사들한테 너무 좀 네. 가혹한 네.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네. 않아요. 왜냐면 그 교사들 지금 위장병 걸리고 난리 나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지금 계속 떼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교사가 업무를 털었을 때의 어떤 연지 느껴보니까 진짜 좋아. 수업에 집중하게 돼요. 신세계. 신세계야. 그러면서 또 할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업무 경감이 줄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수업은 또는 아이들과의 지도는 그 깊이는 계속 하면 할수록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럼요. 요즘에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이제 평가도 그렇고 업무에도 자유로우니까 애들이랑 막 수업을 저 처음으로 이제 재밌게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수업이. 네. 그리고 수업을 애들이랑 오늘 하고 그다음에 다음 수업을 미리 짜지 않아요. 오늘 하고 오늘 교감했던 걸 거기에 바탕으로 따라서, 또 다음 수업을 짜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반응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한테 이런 제시를 야, 우리도 북유럽 애들처럼 살아보자. 평가 논술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세이식으로 갔어요. 그때 애들이 과연 애들이 좋아할지는. 그래서 5학년 점점점. 선생님만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나만 신났어. 야, 우리 북유럽이야. 해보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애들이 5학년인데 생각보다 네. 잘 써요?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했던 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공청회를 연다 생각하고 발표문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저는 이제 이 시험지를 학부모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쪽으로 이제 업무가 사실은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 진짜 전문성 신장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반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기부에 네. 독서 활동에 이제 작가하고 네. 책 이름만 쓰게 네, 제목하고 어. 작가명만. 정말 저는 이건 너무나 좋아졌죠. 정말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게 아까 있어요? 전에 네, 불필요하게 그 지각 사유를 엄마가 네. 뭐 안 일어나서 늦잠 이런 거 적으라고. 그거는 태만 이렇게 쓰면 태만. 국가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뒷주사야. 그러니까 흥진소야 이거 완전히. 행동 종합난도 네. 사실 네. 그냥 옛날에 우리 그 두 줄. 있잖아요. 생기부에 나오는 거 네네. 있잖아요. 가나다 아니면은 뭐죠? 상중하 이런 식으로 네네. 해가지고 그냥 네네. 클릭만 해가지고 하고 네네. 간단하게 뭐 글자 수도 뭐 한 100자, 200자만 쓰게끔 딱 네네. 제한을 둬가지고 간소화를 시켜야 돼요. 너무 그럼요. 많은 맞습니다. 그럼요. 불필요해요. 저는 행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발 없애고 전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사들끼리만 보는 그 의사 차트처럼 차트는 있었으면 아니 좋겠어요. 원래 블라인드.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부 1, 생기부 2가 있었고 네. 생기부 지금도 2인가가 있던데. 학부모 원래 행발만 보이고 학부모들한테 공개는 행발이 공개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나가는 볼 수 있고 편집표도 나오고.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이 아이를 맡았는데 음흠. 그 아이에 대한 쉽게 해서 환자 차트처럼 그렇죠. 그 변화 소견서. 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단일 맡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굉장히 에너지 소모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만 볼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네. 좋겠다. 행발은 하지 말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안재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제고사도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의 몫으로 일정 부분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의체 내지는 의견을 통해서 또 결정하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요. 교사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게 아닌가. 일제교사가 시행되는 것이 구성원들 간의 합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네. 학교가 내적 역량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일제고사 폐지를 또는 선택권에 의한 실시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제고사와 같은 아픈 기억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쌤톡 가족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아닙니다. 어용방송입니다. 예,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좀 뭐 트집 좀 잡을 거 없습니까? 그럴까요? 뭐 다음 어떤 시간에 거? 좀 트집을 잡는 방송으로 방송으로? 가보도록 네. 하죠. 예, 예. 뭐 아까 단에 대한 얘기 했잖아. 단.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노. 앞으로 단 쓰기만 해봐. 잘 모르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 단서 조항 꼭 잘 네. 기억하시고 네, 네, 네. 안 해도 지켜봐 되는 거예요. 주시면, 네. 네. 더위 잘 견디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뿅. 뿅. 예. 건강하세요. 아이고. 예.